영화 아바타에서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는 아바타를 통해 판도라 행성에서의 모든 경험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또 게이머들은 오큘러스의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3차원 도시에서 로봇들과 한판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또 포켓몬을 잡는다며 아무것도 없는 풀밭을 뛰어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아무 거부감 없이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실을 강화한 증강현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문 가상현실, 가상 공간을 3차원으로 확장한 3D는 모두 가상현실의 범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세계와 가상세계가 혼합되는 정도와 구현 방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런 차이보다는 공장에서 이런 기술이 반영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다른 하나는 이런 기술이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오큘러스를 약 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 후 2017년에는 스페이스를 발표했죠. 페이스북 스페이스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공간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 가상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상인 듯 실제로 통화하고 실제와 똑같은 가상의 탐험을 하고 가상으로 파티를 하면서 사진도 찍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이 하려는 전부일까요? 친구들과 가상의 쇼핑을 떠나면 물리세계에서 보던 모든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가상의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아바타 친구들과 가상의 백화점을 둘러보고 놀다 보면 똑같은 티셔츠를 하나씩 사거나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의 모자를 사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이 티셔츠를 사기 위해 페이스북을 빠져나와 컴퓨터로 다시 쇼핑몰에 접속해 검색하며 쇼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지겠죠. 가상현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상세계에서 로봇과 전투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로봇이 나타나는 것을 화면에서 시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뇌는 로봇이 적이라고 판단하고 곧이어 조준에 사격하라고 신경망을 제어해 명령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차로와 차량의 흐름을 인식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신체를 제어해 계속 반응하며 운전하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절차를 따릅니다. 레이더, 카메라, GPS, 실시간 교통정보 등으로 도로의 상황을 인식하고 CPU와 GPU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 가속과 감속, 회전, 주차 등을 제어하는 것이죠. 주행의 세 가지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이 더해지면 차와 도로, 차와 차가 통신하면 더욱 정밀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게임하는 것을 물리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곤 하죠. 이미 가상과 물리의 경계는 무너졌고 가상세계는 물리세계와 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가상과 물리세계를 구분하는 사고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클라우스 슈바프가 말한 3차 산업혁명 기간의 주된 변화는 주로 사람의 근육과 뇌를 기계가 보조하고 대체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사람이 감각을 통해 작업 현황과 변화를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기계가 계산해내기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 전체를 읽어 판단하고 제어하는 완전 자동화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중심에 사람의 감각과 판단을 기계로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계나 로봇의 센서가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하는 평균적인 사람의 작업보다 정밀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평균 생산 능력이 사람보다 25% 이상 높아졌고 2배 정밀해졌습니다. 공장 전체를 읽어 판단하고 제어하는 가상 공장을 만드는 두 번째 재앙 역시 첫 단추가 풀리면서 거의 동시에 해결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 가상 공장의 설계가 아니라 설계에 따라 읽고 반응하는 센서에 달렸던 것이죠. 센서 기반 기술 혁명인 센서라이제이션이 기계 안의 공장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센서가 장착된 로봇에 사물 인터넷이 가세하면서 공장은 스마트 공장으로 급속하게 진화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놀라운 점은 센서가 감지한 온도, 위치, 압력, 생체 신호 등의 데이터를 통합, 비교, 분석, 판단, 처리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자동화된 물류 설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물류 운반 시스템은 필수이며 원자재나 제품을 창고에 저장하고 출고하는 물류 설비 또한 완전 자동화가 필수인데요. 그런데 스마트 공장의 확대, 즉 공장 자동화는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공장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업은 일자리가 줄면 임금이 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물류나 세금, 전기료와 같은 문제가 입지 선정의 주요 요소로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내세우며 왜 자기 나라에 공장을 세우려고 전쟁을 벌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 세워진 공장은 이전할 이유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줄어든 일자리를 뺏기 위한 공장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것입니다. 물리 세계에 건설되는 가상 세계는 무엇으로, 최종에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까요? 가상 세계는 우리가 자동차를, 집을, 도시를 레고 블록으로 만들듯 건설됩니다. 하지만 레고 블록은 설계도가 아닌 그 블록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실패도 없죠. 각 블록은 가상 세계의 재료들입니다. 레고 블록은 같은 모양의 블록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죠. 하나에 하나가 연결되기보다 블록이 블록을 둘러싸며 결합하고 융합되는 것입니다. 오큘러스의 VR 헤드셋이나 삼성전자의 기어 VR 헤드셋은 센서,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만나 3차원 공간을 바꿔갑니다. 구글 글라스는 음성 인식 기술, 내비게이션, 카메라, 스마트폰, SNS를 융합합니다. 레고 블록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그 모습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집니다. 무엇보다 블록이 결합하고 융합해서 새로 만들어진 레고 블록 덩어리도 가상 세계를 건설할 새로운 레고 블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가상 세계를 건설하는 레고 블록은 끼워지고 융합되면서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상 공장도 마찬가지죠. 최종적으로 가상 공장과 물리적 공장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산업에 따라 여러 가지 복합된 기술이 차등 적용되고 최적의 환경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 공장이 등장할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오가는 공장이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